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제464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김진양 박사와 함께 떠나는 백두산 고구려 역사 평화 기행에 다녀오신 김레이시 작가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우새 청취자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 개성공단 이사장님이시고 북한 전문가이신 김진양 박사님은 202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역사 평화 기행을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저희 미우새 방송에도 역사 평화 기행에 대한 소개를 몇 번 해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오늘 김레이시 작가님이 이 역사 평화 기행에 직접 다녀오신 얘기 나눠주실 거예요. 자, 어떤 여행이었는지 대담 나누기 전에 간단히 작가님의 소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레이시 작가님은 직관적으로 선을 반복해서 그어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평면 추상화를 주로 작업하십니다. 이는 순간의 존재와 자아를 찾아가는 치열한 과정이자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라고 합니다. 오일 페인팅을 주로 사용하며 캔버스 위 선의 흔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심화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현대 미술가이신데요. 2005년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며 작업을 해 오시다가 2021년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학과 학사를 마치고 영국 노팅엄 트렌드 대학교와 뉴욕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김사리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작품 전시에 또 참여를 하고 계세요. 특히 올해 8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3.1 운동에서 빛의 혁명으로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작가 모임 주관으로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홍범도 장군 서거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 바로알기 특별 기획전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김래희 작가님의 작품 한번 보실까요? 네, 아유, 잘 봤습니다. 정말 멋지죠? 김래희 씨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작가님 작품 활동도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바쁘게,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김진영 박사님과 백두산 고구려 역사 평화 기행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어떤 계기로 이렇게 다녀오게 되셨나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나 행운으로 가게 됐어요. 출발하기 3일 전에 합류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일기로 갔다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네. 제가 김진양 박사님 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실제로 북톡 같은 거 갔을 때도 배웠었고요. 그랬다가 음. 이런 기회가 있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 추천을 드려서 먼저 다녀오시게 했습니다. 아, 그랬다가 그러셨군요. 네. 네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또 우연히 그 그룹 그 카카오 방에 있었는데 한 분이 못 가게 되셨다고 한 거예요 이번 기수에. 그래서 음. 추천할 사람 없느냐 하는 걸 그 1분 전에 올리신 거를 딱 보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너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야,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시게 되신 것 같지만, 그래도 미리 이미 이제 어머님이 다녀오신 이 얘기를 들으셨고,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정으로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10월 28일부터 4박 5일로 해서 11월 1일까지 했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제 누구나 그렇겠지만, 백두산 천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처음엔 갔어요. 그런데 저희 모임이 고구려 백두산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우리는 고백 모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랬는데, 고구려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곳들, 뭐, 국내성, 박작성 이런 데도 다녀오고, 그 윤동주 시인이 계셨던 곳, 명동촌, 뭐, 그리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신 곳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 처음에 10월 28일에 인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는, 저희는 장춘으로 항공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간 것은, 함께 대한항공을 갔고, 올 때만 저만 따로 나중에 동방항공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 우선은,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았죠. 근데 장춘에 도착해서는 이제 거기서 하이스피드 트레인을 타고 저희는 이제 연변으로 가게 됐어요. 용정 쪽에. 근데 그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셨었을 때는 연변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대절에 있던 버스로 바로 이제 이동이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마침 공항이 공사 중이어서 저희 도착하기 몇 주 전인가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춘으로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거기서 또 연변까지는 한 3,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이스피드 트레인으로.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한국에서는 KTX 타면은 막 밥을 엄청 많이 먹거나 냄새를 많이 나게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 근데 중국에서는 되게 관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착하고 점심 때쯤 도착을 했는데 물론 비행기 안에서도 음식을 주셔서 저는 다 먹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기차 안에서 먹을 것들을 또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지 계신 가이드님과 근데 너무 좋으셨어요. 되게 투박하시면서 엄청 친절하신 분과 또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김지향 박사님 이렇게 해셔서 저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껏 사오셔서 기차 안에서 이제 먹었죠. 그래서 장춘에 어, 도착해서 저는 진짜 힘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4시간이나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기차 여행도 하게 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바로 이동을 한 게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데였어요. 어, 저수지. 예. 근데 거기 가니까 그걸 마주한다는 것 자체로 이 장소가 주는 현실감이라는 게 음, 역사로 바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최초의 그 역사 기행의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네. 그게 독립군으로서 일본군과 정규군과 싸운 최초의 대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막 지금도 약간 고스범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또 동시에 말씀해 주신 게 대승을 거뒀다는 말은 바로 그 독립군 가족이나 그런 민간인들의 학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몰살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연관된 모든 아, 민간인들. 지금은 정말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인데 저수지 있고 그 강인데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아, 처음부터 네. 좀 힘든데 이제 역사의 느낌을 확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유, 보면은 그랬군요. 그냥 뭐 개천 같은데 이게 네네. 저수지인가요? 옆쪽으로 보면 네. 저수지인가 보죠? 음, 네, 저희는 그 근방에 사실은 여긴 관광지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저희만 이제 덩그러니 큰 버스가 가서 우리만 확 내리고 옆에는 막 이렇게 트럭 같은 것들 막 지나가면 살짝 비켜 있고 그래서 이제 음, 김지영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이제 듣고 이 너머에서 엄청난 전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
글자로는 무슨 봉오동 전투니 뭐 이런 걸 이렇게 표시를 별로 해놓질 않았네요. 그러니까 네, 아시는 분들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그렇죠. 역사를 예, 아시는 저희 분만. 같은,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역사 기행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해서 한국어로 봉오동 전투, 이렇게 아, 저수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음,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바로 이동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두만강 쪽에, 북한을 바로 넘어서 볼 수 있는 데였거든요. 저희, 사실은 외할아버지가, 황해도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셨는데, 어, 넘어오셨거든요, 남한으로. 그래서, 근데 그 말 아세요? 저희는 남한, 북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게 남한, 북한이 우리 입장에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 사람들한테는 북한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들한테는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약간 derogatory term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않고 북쪽, 북녘 이렇게 부르는 게 음,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일리가 있네요. 분들한테 북한이라고 쓰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 약간 예, 예. 비하하는 그래서 느낌이 든다 이거죠. 예. 네, 네. 자, 그분들께 받아들이기는 제가 뭐 아, 갈 일은 없지만 명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네. 나중에 가게 할 일, 되면 예. 한번 가보셔야죠. 우리 예, 계획하고는 가야죠. 있습니다. 은퇴해가지고 자, 가야죠. 네. 예. 여기서 또 우리 작가님께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또 드로잉 하신 거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김레이시 작가님께서 지금 그 봉오동 그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그림을 누군지 그리신 거죠? 알겠는데요? 드로잉 하신 거죠? 작가님 본인 맞습니다. 아닌가요? 자화상?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자화상인데 네, 얼굴하고 이 머리카락이 뒤에 네. 산 이거하고 이렇게 어울려지니까 일부러 그렇게 사실, 그리신 거죠? 사실은 정말 이렇게 급하다기보다 빨리 그냥 그린 건데, 약간 일기처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갔다 오고 나서 한 20일 정도 계속 그 여운이 있어서 그때의 기분으로 드로잉을 몇 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 여기가 음. 말씀해 주신 대로, 뒤편이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울컥한 상태였어요. 그런 느낌이 그렇구나. 들어요. 표정에 그거를 담으셨구나. 그 음. 당시에 그 마음 상태를 표정에 담으셨구나. 네, 네. 그러셨구나. 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백두산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백두산은 어땠나요? 사실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한 이유가 백두산, 그 누구한테도 가장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기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모두가 그랬었어요. 30명 정도가 갔었는데 모두 그랬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백두산에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천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날씨 때문에. 음, 저희가 화요일에 도착했는데 그 전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날씨 때문에 닫혔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만 열리고 또 그 다음 수요일부터 또 쭉 닫혔거든요. 진짜 저희는 도착한 다음 날 바로 가려고 이제 그 근방까지 갔었죠. 그랬는데 날씨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대신에 준비되어 있던 3D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음, 전혀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아마도 100만 분의 1 정도의 느낌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영 교수님도 이제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체험하면은 무척 좋아요. 안타깝지만 많이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모든 멤버들이 항상 자기 소개를 한다거나 느낌을 말할 때 백두산 얘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음. 안타깝지만. 그런데 음, 그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이제 모두 다 말했었거든요. 이 여행의 묘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근방을 다니면서 그리고 그 역사를 짚어가면서 생각한 게 너무나 좋은데 일정이 2,000km를 저희가 이제 다 돌아다니는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버스로 하이스피드 트레인도 타고 뭐 하이웨이도 달리고 했지만 너무나 긍정적으로 빡빡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다시 와서 한 달 정도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백두산 그 약간 흐리면 아예 안 보이나요? 뭐 조금이라도 보이질 않아요? 백두산 천지가? 아예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올라갈 예. 수가 없다. 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향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주 가까운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버스가 있어요. 이제 중국 분들이 해주시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음. 그러면 또 그 버스를 타고 몇십 분 정도를 간대요. 그러면은 10분만 올라가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음. 같은 경우는 너무나 행운으로 처음 가셨는데, 가서 보시고 날씨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 그래서 저 아.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경험을 제 경험으로 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것도 좋네요. 얼마나 네, 참 백두산 천지에 대한 그 보고 싶은 열정은 누구나 굉장히 했나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이 같이 이제 가게 된 건데, 각각 두 분씩 거의 그 숙소를 이용했어요. 근데 제가 함께 이용했던 분은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요. 네. 어, 독일 가신 지 40년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뻘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분이 알고 보니까 4살 때 일사후퇴 때 북에서 남으로 오셨대요. 약간 어, 음. 황해 독분이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계셨던 황해도 연백과 정말 멀지 않은 이웃 동네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 인연이, 와. 네.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구나. 또 그만큼 이 기행을 기다리고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가셨을 때, 그때, 캐나다에 이민 가신 지 아주 오래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 룸메이트 같이 지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인연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만강에서 북을 본다거나 또 저희가 이제 집안이란 곳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는 압록강 아주 가까워요. 강행이 또 먼 곳을 통해서 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는 거였는데, 그렇게 그 현장에 있으면은 그냥 음, 다 우리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음,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못 봐? 말도 안 되네. 이런 어, 생각이죠. 뭐, 당장에 통일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가, 뭐가 막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그러셨구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배를 타든지 헤엄치면은 바로 저기인데 못 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네, 현실감이 맞아요. 안 오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네, 안타깝죠. 손 네, 닿으면은 바로 닿을 곳인데, 어떻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음, 저녁 때쯤에 보면 항상 이 두만강을 처음에 봤을 때도 그쪽은 불이 켜져 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 남측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하신대요. 이렇게 못 산다. 근데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네, 예, 그렇죠. 그 제재가, 남과 미국의 힘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일어난 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기행을 하면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 저녁 되면 좀 깜깜하다. 불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네, 야, 쟤네는 못 살아서 그래. 뭐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그렇죠.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가 엄청나게 심해서 이 네, 연료 같은 거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그런 네. 말을 잘 이해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정말 그렇대. 네, 우리가 실제로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 어떤 기준이냐고요. 그런 말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작가님, 이거는 또 어떤 그림이죠?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윤동주 시인 맞아요, 우리 머리 맞습니다. 깎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네. 지난 화에서 음. 네, 윤동주 시인 맞네요. 그러니까. 예, 매우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보이는 배경은 윤동주 시인과 송문규 사촌이셨던 송문규 시인이셨고 또 이제 같이 학습하셨던 분.
독립운동 하셨던 사촌 송웅규님과 함께 뛰어다니며 노셨던 선바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선바위에 저희가 뭐 가거나 오르지는 못했어요. 이제 버스로 지나가면서 이곳이 이러하다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이곳을 지나면서 간 곳이 명동촌이에요. 명동촌이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시고 거기서 학업을 하셨던 곳이죠. 그 연희 전문학교를 가신다거나 일본에 공부하러 가시기 전에 지내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아, 돌아오셨던 곳이 명동촌이죠. 그런데 이제 명동촌에 가서는 그 곳곳에 이제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바위나 뭐 장독대 같은데 곳곳에 시인이 남기셨던 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시를 지으셨던 건데 또 저는 그곳에서 들었던 것이 윤동주 시인님 아버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반대를 하셨대요. 시를 쓰는 거를. 그런데 네.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을 모셔오고 하시면서 모든 시를 다 수집하시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가장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힘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수많은 그 시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방송을 하면서 우리 작가님이 이제 여행을 하신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작가님 모셔놓고 작품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이 누가 봐도 딱 윤동주 시인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려낸다는 것이 이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맞습니다. 아, 그 분위기와 뒤에 뭔가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저는 좀 많이 느껴요. 그 작가님의 작품도 우리가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아,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는 이 그 구상 작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리의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구상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스토리텔링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심정을 전달하고 싶다. 그냥 그때를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 음, 거고 음. 조금의 스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저 위대한 작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 제가 그래서 우리 작가님을 평화, 역사 기행 다녀오신 이제 그 소감을 이게 얘기를 나누려고 이제 초대를 하고서 이렇게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보니까 작가님 개인으로만 이렇게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눠도 이게 벌써 맞아요. 그래서 음. 지금 오늘은 이제 여행 다녀오신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거 얘기 듣고 다음에는 이제 또 따로 2월 달에 작품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쯤 또 한번 또 초대하려고 그래서 작품에 그래요. 대한 얘기 예. 자세히 우리 나누려고 보시는 합니다. 분들은 두 가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백두산 고구려 유적 여행 관련한 것도 보시지만 우리 김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김 작가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 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관심 주시면 그저 감사드립니다. 네. 압록강을 맨 처음에 이제 바라본 거는 지반이라는 곳을 간 거였어요. 지반 호텔이 바로 압록강 강변에 있었는데, 저희가 산책을 나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밤길 산책했던 건데, 여기가 이제 집안 호텔에서 짐을 좀 풀고 산책을 나갔었어요. 이제 저녁 식사 전에. 근데 그때가 해가 막 졌고, 어두운 상태였는데 그 지역 분들도 다들 산책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주변에서 그 중국 분들도 실내 체조, 에어빅 같은 거를 바깥에서 하시더라고요. 음악 엄청 맞아요, 크게 맞아요. 틀어놓으시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곳을 한동안 그 지켜보다가 또 한 1, 2km 정도 혼자 걸었어요. 저는 보통 걷는 거 좋아해서 한 5km 정도 음, 걷거든요. 근데 한참 걸으니까 거기 근처에 뭐 윌로우 트리도 있고 되게 좋았는데 압록강이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로 건너편이
북이었거든요. 사실 불빛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불빛 있는 것처럼 약간 만들었어요. 그 저 너머에. 실제로는 음, 깜깜해요. 저쪽이 네, 건너가. 완전 깜깜했어요. 그런데 아, 펜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나무로 된 거였는데 약간 계단처럼 그 우든 패널로 이렇게 되어서 강가 바닥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강 높이까지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 강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강 너머도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어, 그런데다가 그때 보름달이 환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드린 줄 알았어요. 보름달 환한 사진. 그래서 건너편이 불빛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쪽 두, 달빛으로요? 네, 네, 네.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정말 손 닿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 저희가 나중에 들었는데 사실 그 다음날 이제 압록강으로 해서 수풍댐 하고도 이렇게 해서 유람선을 타고 위쪽부터 쭉 내려왔어요. 이제 그래서 하북까지 가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박작성으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그때 한참 내려올 때 북한을 정말 가까이서 낮에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어, 그 전날은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봤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게, 유람선 타고 가면서 들었었던 것들, 만약에 저희가 가까이 가서 그쪽 땅을 밟지 않고 나무나 뭐 풀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은 사실은 네, 그거는 건너간 게 아니래요. 그렇기 어, 때문에 잡혀간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어, 주시더라고요. 허공 음, 중에 닿으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저는 이때 이제 산책을 하면서도 와, 정말 저렇게 닿을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 강이 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이 사실은 이제 얄루라는 말을 음차해서 압록이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압록은 만주어래요. 음, 그래서 근데 그것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해져 오는 그 단어의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그 이름이 주는 근데 그걸 여전히 쓰고 그 북계 분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참 좋았어요. 여기는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국내성이 바로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었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엄청나게 광활했어요. 어, 그래서 당연히 이걸 느끼고 싶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쪽에서 오신 분들이 당연히 방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 있었다 이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하니까 중국 분들한테 약간 경계가 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안이 함께 이곳을 같이 아, 갔어요. 제가 예. 어제 그 어떤 네. 수 나라가 네. 쳐들어와서 이제 을지문덕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네, 이제 네. 지도를 보여주는데 수양제. 수나라하고 네. 고구려하고 그 땅 크기가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수나라가 크긴 그, 커, 확실히. 그런데 아, 고구려도 굉장히 네.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 음, 영토로 보니까. 엄청났어요. 네, 근데 어, 맞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일제 식민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항상 우리는 한반도 내 압록강 밑으로만 한국이라고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지도상으로 옛날 역사 지도를 보면은 고구려가 굉장히 저 위 북쪽 맞아요. 중국의 상당 부분을 맞습니다. 다 음,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김 작가님 가셔서 간 데도 음, 상당히 위로 올라간 거죠, 북쪽으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맞아요. 대륙인이었다니까요. 예. 알고 맞아요. 정말 보면. 저도 그걸 엄청나게 느꼈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도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범하면서 그 수많은 군대를 써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걸 진짜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
이 국내성에 그냥 그 당시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엄청나게 많이 느낄 야, 수가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대단한 중국에 여행. 거의 한참 들어가서 여기가 다 옛날 조상들이 어? 뭐 그러니까요. 맞아요, 성을 맞아요. 쌓고 그 농사 짓고 하던 곳인데 어떻게 전혀 저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우리 특히 남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못 하잖아요, 지금. 아, 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뭐,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해외 나간다? 그러면은, 뭐, 배 타거나, 뭐, 항공을 이용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이 위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마음이, 김진영 박사님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음, 누구보다도, 북과 니고시엘 많이 하신 분이 김진영 박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400회 정도 하셨는데, 북과, 어, 모든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정말 그냥 가는 거, 트는 거, 연결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다. 근데 음, 수많은 뭐 컨트랙을 한다거나 이것뿐이 아니고 그냥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정말 느꼈던 게 음. 그거였어요. 하면 되는데 왜 지금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이 여행 기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실은 그러셨구나. 예, 4박 5일이 짧다면 짧은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빼미 형이어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막, 나가야 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또 힘들지 않았던 게, 이 4박 5일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어, 수많은 곳을 가다 보니까요. 뭐 고구려의 역사를 본다거나, 뭐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본다거나, 그 역사라는 게 사실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뭐 시인분, 아니면 안중근 장군님, 뭐 이런 분들을, 그분들이 하셨던 거를 가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보다 보면은 역사가 있고 시간을 거슬러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또 이 다음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이 장소에 있는 그 인물들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북에 계신 분들과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는 마땅하다,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라고 엄청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예. 그러셨구나. 그래요. 예. 무슨 뭐 극적인 합의, 무슨 뭐 회담, 공동 성명 발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어떻게 쉽게 가고 오고 만나고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니 너무 지금 안타깝다는 답답하죠. 네. 얘기죠. 네. 예. 네, 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압록강 산책 후 그 다음날 이제 압록강을 쭉 따라 내려가는 그 유람선을 탔는데 그때 북쪽을 봤어요. 보는데 네네네. 사실은 저희만큼 그렇게 멀리까지도 와서 보는 사람들이 없대요. 근데 어, 남측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관광이 아니니까. 관광이면서도 음, 또 역사를 네. 그것을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북에 있는 분들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가 유람선을 탈 때 정말 보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들 보여요. 그 북측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저희를 제발 인지해 주기를 너무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계속 나 여기 있다. 네, 반응이 없어도 계속 이렇게 웨이브를 했어요. 음, 계속. 음, 그러다가 이제 거기 순찰 하시는 군인이시겠죠? 그런 분들은 계속 모른 척을 하세요. 초소가 아, 이렇게 그래요? 인게 있는데 모른 척 하세요. 알면서. 예, 절대 모른 척을 하는데 이제 민간인들이시겠죠. 이제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흘끗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기들이
그 웨이백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어머, 너무 어머. 좋아서 계속 타게 돼요, 계속. 그러고 아, 버스도 세상에. 지나가고, 거기. 음, 그래서 정말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 걸 느꼈습니다. 아우, 그냥 왜냐면, 일상생활 하는 우리 예, 국민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왜 못 가냐고요? 정말. 또 맞아요, 북녘의 맞아요. 주민들이 볼 때도 보통 그 동네 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배 타고서 막 손 흔들고 뭐 이러면은 아, 저분들이 해외나 남쪽에서 이렇게 여기를 보기 위해서 온 거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뭐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흔들고 싶어도 이제 여러 가지 눈치 때문에 손은 안 드는데 그걸 아유, 안다는 거죠. 그분들이 아시는 거죠. 네, 사실은. 예. 아, 이거 뭉클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 네. 참. 자, 김 작가님 지금 다녀오신 이 소감을 그림과 또 말씀으로 참 잘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냥 절절하게 닿아요, 정말. 예. 그런데 본인이 그 여행을 요번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북녘에 대한 생각, 통일에 대한 생각, 민족에 대한 생각 했던 거하고 직접 가서 보시고 느끼고 한 뒤에 자기 자신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어, 뭐, 우리의 소원은 뭐야? 통일?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자라면서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아니, 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은 저들을 우리가 안아야 되냐? 우리가 꼭 음, 통일 안 해도 돼. 라는 그 주변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또 그런 것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직접 가서 보고 나니까, 어, 그런 거창한 단어의 그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가고자 한다면은 연결되어야 되고 만나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 작업도 연관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본질이 뭔가 제 자신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라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라는 게 그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울타리라는 범위가 어, 그렇게 단조롭고 작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울타리 넓혀가자. 이 저들이나 나나, 아니,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건물 밖으로 벗어나기만 해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남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생각이 비슷하거나,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바가 많으면. 근데 저들과도 나누고자 하는 바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 정말 우리를 넓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만나야 음, 한다. 아유, 그러셨군요. 아, 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여행을 통해서 작가님의 작품에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작업을 하는 이유가 어떠한 의미에서는 뭐 잘 그린다, 뭐 예쁘게, 멋있게 보이고 싶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한다라기보다도 그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우리가 말로써 대화를 하듯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지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말을 걸어가는 건데 이 연결되는 도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간다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그게 여행을 하면서 절실하게 강하게 다가왔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짧은 시간에 그 우리 작가님의 그 여행의 그 느낌,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큰 감동이 되고요.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다시 저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 정말 꼭 이 여행에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레이시 작가님 2월에 작품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쯤 또 한번 초대해서 우리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눌 예정인데요. 간단히 2월에 있을 작품전 소개 말씀해 주세요. 소개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2월에 하는 곳은, 한옥인 갤러리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또, 다양한 크기의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하는 이유가,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인데, 그것을 이곳에서도 나눌 수 있으면 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옷도 지금 파란색 입으셨는데 작품이 거의 파란색이에요. 그거 보고 아, 제가 파란색을 또 되게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머, 네. 파란색으로 다 이렇게 그리시고 되게 느낌이 차가운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도 이렇게 나게 하시네. 그 작품 다 특이하고 신비롭다 이 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진양 박사와 함께하는 백두산 고구려 역사 평화기행, 이 기행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마치 꿈을 꾸고 돌아온 것 같은 행복한 여행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우리 민족의 숨결이 느껴지는 봉오동, 두만강, 윤동주 생가 그리고 백두산 천지 등의 명소를 함께 걸으며 감동과 역사적 의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레이시 작가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